한국 대기업이 중국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마르탱입니다. 프랑스의 경제 전문 기자로 일하며 현재 상하이에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지 벌써 두 번째 해를 맞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경제 전쟁의 현장입니다. 상하이의 아침은 언제나 역동적입니다. 황푸강을 따라 늘어선 마천루들이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죠. 지하철 호선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에도 각국 언어가 뒤섞여 들리고 국제적인 비즈니스의 중심지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 역시 매일 이 도시의 맥박을 느끼며 중국 경제의 변화를 취재해왔어요. 특히 최근 몇 달간은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로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이 눈에 띄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는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고 어떤 회사는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려 애쓰고 있었죠. 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흥미로운 패턴을 보이고 있었어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푸동 금융가의 한 카페에서 현지 협력사 임원인 리 부장과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상하이에 온 첫 해부터 알고 지낸 믿을만한 정보원 중 한 명이에요. 40대 중반의 그는 베이징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10여 년간 한중 경제 협력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입니다. 보통은 업계 동향이나 정책 변화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오늘 그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커피잔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목소리도 낮았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소피 씨, 혹시 최근 한국 대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제 생각에는 곧 철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라고 생각했어요. 중국과 한국 사이의 경제관계는 복잡하지만 그동안 워낙 밀접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양국 간 교역 규모만 해도 연간 3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만도 수만 개에 달하니까요. 하지만 리 부장의 진지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를 보니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평소에 과장을 하거나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중하고 보수적인 성향이어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귀띔을 한다는 것은 뭔가 구체적인 징후들을 포착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는데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묘한 분위기가 감지됐어요. 상하이의 번화가는 여전히 활기차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역회사 직원들의 대화 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한국계 기업이 몰려있는 지역의 상점들도 어쩐지 조용했죠. 심지어 평소 북적거리던 한식당들도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았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을 다시 떠올려 보니 작은 신호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의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일이 유독 많았고 몇몇 한국계 제조업체의 현지 직원들이 최근 들어 표정이 어두워진 것도 기억났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최근 몇 주간의 경제 지표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미묘한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신규 투자 발표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일부 제조업체들의 생산량 통계도 예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최근 베트남과 인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각종 산업 전시회나 투자 설명회에서도 이들 지역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었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로서의 직감이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지난 20년간 경제 분야를 취재하면서 쌓인 경험이 말하는 건데 이런 작은 신호들이 모이면 결국 큰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야경은 평소와 같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불빛들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불안감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취재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 부장의 귀띔이 단순한 추측인지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 중대한 변화의 전조인지 확인해 봐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리 부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로 뛰는 수밖에 없었어요. 상하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원들을 만나며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와이탄 근처의 무역협회 사무실이었어요. 김 과장이라는 한국계 중국인 직원과 만났는데 그의 표정도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부터가 평소와 달랐어요. 보통은 전화벨 소리와 직원들의 활기찬 대화로 북적거리는 곳인데 오늘은 유독 조용했거든요. 최근 몇 주 사이에 인허가 관련 문의가 급격히 줄었어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신규 사업 등록을 하려던 한국 기업들이 갑자기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의 말에서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15년째 이 일을 해왔는데 이런 급격한 변화는 처음 본다고 했어요.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푸동 지역의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기업 현지법인의 박 부장은 더욱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중국 정부에서 환경 규제를 명분으로 공장 운영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환경 보호라고 하지만 유독 한국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한국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나 안전검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두 합법적인 절차였지만 그 빈도와 강도가 예년과는 확연히 달랐다는 거죠. 마치 우리를 압박해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오후에는 상하이 외신 기자클럽에서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독일 경제지 기자인 하인츠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제인도 비슷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철수설이 업계에서 공공연히 돌고 있어.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 제인의 말이었습니다. 하인츠는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독일 기업들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에 대한 조치가 특히 강해 보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가 가장 타격이 클 것 같아. 그는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귀띔해줬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현지 중국인 기자인 왕 기자와 만났어요. 그는 중국 정부 내부 사정에 밝은 편이라 항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곤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내려온 지시가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에 대한 특별관리 방침이라고 하더군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겠지만 실무진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왕 기자의 설명으로는 이번 조치가 최근 한국 정부의 대중정책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를 무기로 압박을 가하는 건데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버텨낼지 지켜보자는 심산인 것 같아요. 호텔로 돌아와 하루 종일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니 퍼즐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에 대응해 한국 기업들이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정황도 충분히 포착했습니다. 내일은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야 할 것 같았어요. 아직 확신을 가지고 기사를 쓸 단계는 아니었지만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은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수집한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핸드폰 알림음에 깨어났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해 보니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익명의 메일이 한 통 들어와 있었어요. 제목은 단순히 중요 자료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첨부 파일의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국 내 전략 압박 보고서 기밀 PDF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어보니 제가 지금까지 추측했던 모든 것들이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총 38페이지에 달했고 중국 정부의 대한국 경제 압박 정책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어요.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내용의 구체성과 전문성으로 봐서는 정부 관계자나 고위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한국 기업 타겟 리스트가 나와 있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별로 한국 기업들이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각 기업별로 중국 내 사업 규모, 고용 인원, 연간 매출액까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었죠. 이 정도 정보라면 정부 기관이 아니고서는 수집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두 번째 장부터는 구체적인 압박 방식들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환경 규제 강화를 통한 생산 차질 유도, 세무조사 및 안전검사 빈도 증가, 신규 투자 및 사업 확장 허가 지연 현지 협력업체와의 거래 중단 유도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압박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세 번째 장이었습니다. 거래 중단 및 계약 해지 대상 리스트라는 제목 하에 구체적인 기업명과 예상 손실 규모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각 기업별로 중국 사업 철수 시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까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가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경제의 급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타격 방법을 연구해왔다는 것이 명확했거든요. 네 번째 장에는 타임라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고 두 번째 단계는 다음 달부터, 세 번째 단계는 2달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되면 한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상황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예상 시나리오가 세 가지로 나뉘어 설명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한국 기업들이 굴복하고 중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나서서 타협점을 찾는 경우, 세 번째는 한국 기업들이 완전히 철수하는 경우였습니다. 각 시나리오별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실이 계산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세 번째 시나리오, 즉 한국 기업들의 완전 철수가 중국에게도 상당한 손실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에게 유리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파일을 모두 읽고 나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을 넘어서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폭탄과 같은 자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자료의 진위와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익명으로 전송된 자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증 과정을 거쳐야 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곧 세계적인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익명의 보고서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을 하나씩 검증해 보려 노력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정보들이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들과 일치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 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었어요. 파리 본사의 상황을 보고하고 한국 취재를 요청했더니 편집장이 즉시 승인해줬습니다. 이건 아시아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야.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봐. 편집장의 목소리에서도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오후 상하이 푸동국제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2시간 반의 비행시간 동안 계속해서 보고서 내용을 되짚어봤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기업들이 과연 솔직하게 이야기해줄지 궁금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상공에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흘러가고 그 양쪽으로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서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도시 전체가 마치 거대한 회로판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회색빛 빌딩 숲속에서도 어딘가 전투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상하이와는 또 다른 종류의 역동성이었습니다. 상하이가 웅장하고 화려한 에너지라면 서울은 더 압축적이고 치밀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효율성과 속도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분주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평소보다 취재진들이 많이 보였고 경호원들도 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도 최근 중국 관련 이슈로 인해
언론의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았어요. 입국장을 나오는데 한국 기자들이 몇 명 대기하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아저씨와 대화를 나눴어요. 요즘 중국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기업들이 힘들어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일반 시민들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내일 있을 취재 일정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한국의 주요 대기업 3곳에서 취재 요청을 수락해줬고 그중 한 곳은 본사 연구동까지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보통은 외부 기자들에게 핵심 시설을 공개하지 않거든요. 저녁에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강남과 종로, 명동 등 주요 상권을 둘러보니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약간의 걱정스러운 기색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우연히 들린 대학생들의 대화가 기억에 남았어요. 삼성이나 LG가 중국에서 나온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젊은 세대들도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북과 강남이 각각 다른 색깔의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사이로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도시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추측과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양국 관계와 세계 경제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취재 가방을 정리하며 내일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기업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4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로비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범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경비가 삼엄했고 직원들의 표정도 어딘가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홍보팀 김 차장이 저를 맞이해줬어요. 오늘 특별히 연구개발동까지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보통은 외부 기자분들께 공개하지 않는 곳인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의 말에서 이번 중국 사태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 연구개발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된 공기를 느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엔지니어들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고 회의실마다 긴급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연구실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무언가를 계산하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잡한 회로도를 그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3D 설계 프로그램으로 제품 모델링을 하고 있었어요. 화면들이 초당 수십 번씩 업데이트되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의 차세대 반도체 설계 과정입니다. 김 차장이 설명해줬어요.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개발했던 제품들을 이제 다른 시장에 맞춰 재설계하고 있어요. 베트남, 인도, 태국 등 새로운 생산 기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사양을 다시 검토하는 중입니다. 한 연구실에서는 밤을 새운 듯 보이는 직원들이 여전히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커피잔들이 여러 개 쌓여 있었고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속도군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속삭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연구실에서는 생산라인 최적화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베트남과 인도의 공장 설계도가 띄워져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수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전해야 할 생산 설비가 수천 대에 달해요. 이 모든 것을 새로운 곳에서 다시 가동시키려면 엄청난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팀장급 직원과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준비는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술력이면 어느 곳에서든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실에서는 특허 관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법무팀과 연구진이 함께 모여서 중국에서 개발한 기술들의 특허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중국에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핵심 기술은 우리가 가져가야 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직원들의 표정이었어요.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고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빛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연구개발동 투어를 마치고 회의실에서 임원진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압박이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기술과 명예는 팔 수 없거든요. 연구소장의 단호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생산 기지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기업들이 이미 철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본사를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동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직원들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 꺼지지 않는 불빛이 한국 기업들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베이징, 중남해 근처에 위치한 정부 청사의 한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한국 주요 언론들의 속보가 연이어 떠오르고 있었어요. 한국 대기업, 중국 철수 준비 본격화, 반도체 생산 라인 베트남 이전 검토, 디스플레이 업체들 인도 진출 가속화 등의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 그지없었어요.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지만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무부의 한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진들까지 함께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공업정보화부의 부부장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압박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였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 감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경제 지표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 발표 이후 중국 내 관련 산업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협력업체들의 주문량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었어요. 이미 시장에서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아붙였어. 그 기술이 이제 우리 손을 떠나는 거야. 그는 지난 몇 년간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을 담당해왔던 인물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참석자가 자료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반도체 분야만 해도 우리가 한국 기업들로부터 받아온 기술 이전이 상당합니다. 이들이 완전히 철수하게 되면 우리 산업 발전에 큰 타격이 될 것이 확실해요. 숫자로 정리된 데이터를 보며 모두들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뒤늦게 조건 완화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세무조사도 중단하면.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곧 확인되었습니다. 방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요 한국 기업들이 이미 중국 내 모든 계약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와 보고했어요. 생산 설비들도 이미 분해 작업에 들어갔고 일부는 벌써 배에 실려 떠났다고 하네요. 이 소식을 들은 회의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뒤늦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상무부 국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우리가 경제를 무기로 압박을 가했지만 상대방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걸 간과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결단력을 너무 낮게 봤어요. 회의 말미에 보고된 영상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하이와 텐진,
수저우 등 한국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던 산업단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활기차게 돌아가던 공장들이 이제는 텅 빈 채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들은 해체되어 컨테이너에 실렸고 직원들은 대부분 다른 곳으로 떠난 상태였어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한 반도체 공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24시간 가동되며 환하게 빛나던 공장이 이제는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중국 관료들의 실패를 잔혹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미 기차는 떠났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자책감과 후회가 묻어났어요. 경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 자신에게도 큰 손실을 안겨준 셈이 되었습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재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언론사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CNN, BBC, 로이터, AP통신은 물론이고 아시아 각국의 주요 언론들까지 총집결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역시 아침 일찍부터 현장에 도착해 분위기를 살필 수 있었어요. 프레스센터 로비에는 각국 기자들이 모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고 카메라맨들은 최적의 촬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가 정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자회견장 입구에는 평소보다 삼엄한 경비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출입 통제도 더욱 까다로워졌고 모든 취재진은 사전 등록과 신원 확인을 거쳐야 했어요. 이런 모습만 봐도 오늘 발표될 내용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1시쯤 되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온화한 표정으로 언론과 만나던 홍보팀 직원들도 오늘만큼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회장과 주요 임원들이 탑승한 차량이 도착하자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 나왔어요. 2시 정각,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회견장은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찼어요.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기자들이 모여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신이 몰린 한국 기업의 기자회견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어요. 단상에 오른 부회장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언제나 여유로운 미소를 짓던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침묵하며 회견장을 둘러본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회사의 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부회장의 첫 마디부터 회견장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각종 압박과 제재는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부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를 느낄 수 있었어요. 환경 규제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생산 중단 명령, 근거 없는 세무조사, 그리고 협력업체들에 대한 거래 중단 압박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견장 곳곳에서 카메라 셔터음이 연속으로 들렸어요. 각국 기자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노트북을 두드리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술과 명예를 팔지 않습니다. 부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을 때 회견장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따라서 우리 회사는 중국에서 전면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인력을 철수시키고 중국 내 모든 사업을 중단하겠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회견장은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었지만 실제로 공식 발표되는 순간의 파장은 상당했어요. 중국 기자들의 표정이 특히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베트남과 인도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부회장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미 두 나라 정부와 협의를 완료했고 향후 3년간
총 100억 달러를 투자해 최첨단 생산 기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각국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어요. 중국 관영 언론 기자가 이번 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물었을 때 부회장은 단기적 손실보다 장기적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기자가 이번 결정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하자 부회장은 오히려 공급망이 더욱 다변화되고 안정화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의 답변에서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부회장이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이번 결정은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지키려는 모든 기업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자회견이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순간 회견장 전체가 카메라 플래시로 환해졌어요. 이 순간이 한국 경제사에 그리고 글로벌 경제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모든 참석자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회견장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각국 기자들의 핸드폰에서는 연신 벨소리가 울려댔어요. 편집국에서 긴급 보도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프레스센터 로비에서 노트북을 열고 급하게 속보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는 CNN, BBC, 로이터 기자들도 비슷하게 자리를 잡고 실시간으로 기사를 송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기자들이 같은 마음이었어요. 오후 3시 40분 첫 번째 속보가 나갔습니다. 한국 대기업, 중국 전면 철수 공식 발표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 뉴스 사이트들의 헤드라인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는 순식간에 이 소식이 확산되었고 관련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4시가 되자 뉴욕 증시에서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한국 관련 주식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업종은 초기 충격으로 하락했다가 곧바로 반등했고 베트남과 인도 관련 종목들은 급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의 한 애널리스트가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런던 금융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즉시 한국 기업의 탈중국 선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라는 제목의 심층 분석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투자자들은 이번 사건을 아시아 경제 구조 변화의 전환점으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가장 극적인 반응은 서울에서 나타났습니다.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렸다. 기술과 자존심을 지킨 것이 자랑스럽다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관련 키워드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강남과 종로의 대형 전광판에도 관련 뉴스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주시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카페와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뉴스를 보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여의도 국회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이 이번 결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어요. 경제 주권을 지킨 올바른 결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정부도 공식 브리핑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사 건물 주변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건물 앞을 지나가며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일부는 동료들과 함께 이번 결정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며 시민들의 관심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편 베트남과 인도에서는 환영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즉시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어요. 인도 역시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두 나라의 주요 언론들도 이번 결정을
자국 경제 발전의 기회로 해석하며 긍정적으로 보도했어요. 오후 5시 본사 로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베트남 신공장 건설 현장의 실시간 영상이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공장 부지에서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베트남 현지 직원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제품에는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마크가 스크린에 클로즈업되자 로비에 모인 직원들과 방문객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마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중국을 떠났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브랜드는 어디에서든 빛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 박수 소리에 담겨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파리 본사로 송고할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며 하루 종일 목격한 놀라운 광경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한 나라의 기업이 경제적 압박에 맞서 내린 결정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다. 한 나라가 기술로 세운 자존심이 압박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선언이다. 호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니 한강 건너편에 태극기가 밤하늘에 우뚝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그 모습이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굴복하지 않는 의지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